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차립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을 딱 보게 되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대표부터 뭐 저 홍준표 후보부터 뭐 네,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데 이게 좀 정리가 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 나열하면서 네네. 이렇게 하는 깔끔한 사과. 이재명 후보가 자기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만났거든요. 갑자기 이제 맥주 한잔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때 이제 하는 말씀이 한 5% 정도 더 빠질 거야. 다 계산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끝장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부풀리고 때로는 잘못 적은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다. 국민들의 용서를 바란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6분 정도 하고 뭐 기자들 질의응답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과를 제대로 했느냐?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또 비판적인 지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이 김건희 씨의 사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진 교수님, 뭐 이 김건희 씨 사과를 뭐 해가기 전에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뭐 이미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유감을 표했는데 또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뭐 좀 갑작스럽게 사과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요. 오히려 네네. 일주일 정도 미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 전에 하려고 했었다. 원래 그 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일주일 정도 미뤄진 것은 그러니까 계속 또 민주당에서 뭐 이것도 들고 나오고 추가 저것도 들고 의혹. 나오고 이러니까 이것도 괜히 사과했다 그 다음에 또 들고 나오고 이러면 어떡하냐.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아마 기억이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뭐 십몇 년 전 일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저기 전화도 좀 돌려보고 했는데 뭐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등등 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좀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제 미뤄진 거고 저는 뭐 사과할 거라는 건 좀 알고 있었습니다. 예. 해가기 전에 사과할 거라고는 알고 있었다. 예,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제가 닿는 끈들이 있잖아요. 네, 뭐 네. 김근식 교수라든지 네, 금태섭 네. 교수,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취재원들. 전화해가지고 뭐 사과를 해야 된다. 또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주문들을 좀 넣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거기에 비하면 좀 미흡하게 나왔어요. 진 교수님이 그 얘기했던 사과의 내용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 나열하면서 네네. 이렇게 하는 깔끔한 사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다시 사과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완벽한 사과. 네. 이거를 저는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평가를 하지만 네. 이제 점수를 좀 몇 점 주시겠어요? 매기자면은 저는 비제로. 비제로면 한 70점 되나요? 예. 60점? 뭐 70에서 75점? 70에 75점 정도. A는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네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나열은 없고 그냥 일괄해서 잘못했다. 그렇죠. 포괄적으로 뭐 부풀리거나 잘못 쓴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사실 개별적인 것의 해명은 이제 캠프한테 맡긴 것 같아요. 캠프한테 맡긴 것 같고. 근데 어떻게 그렇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 나가가지고 이건 제가 잘못했고요, 저건 잘못했고 이러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더 그거보다는 구체적이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또 말이 나오잖아요. 뭐 사과를 제대로 한 거냐 안 한 거냐, 뭐 등등등등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두 가지 점이 빠졌다는 점에서 A를 받기는 어렵다. 네. 그 다음에 이제 B인데. 사과문을 보면 이게 본인이 좀 써서 그런지 좀 개인적인 사감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윤석열 그런 후보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사랑들, 거, 감정들, 미안한 감정들, 그리고 과거에 심지어는 또 이제 뭐 아이 또 문제, 아이 문제까지 딱 거론하는데 그게 과연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깎여가지고 원래는 이제 B+가 정도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B0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사과는 잘 한 거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는 잘했고요. 거죠. 후보에 의해서 이제
후보에 이어서 이제 그 후보의 아내가 이제 사과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후보보다는 아내의 의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는 약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약간 마초적인 데가 있잖아요. 딱 보면은 뭐 내가 사내니까 네. 아내를 지켜야 된다. 약간 이런 코드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뭐 아내한테 네가 사과해라 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아내 쪽에서 막 설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내가 하겠다고. 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아무래도 공포스러웠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 네. 생전 처음 그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나름대로는 꽤 큰 용기를 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명확하게 자기가 깔끔하게. 잘못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끔 여지를 주지 말며 네. 그리고 또 그나마 또 한 가지 평가하는 건 뭐냐면은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설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은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김건희 씨 이번에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된 이런 이슈, 이 이슈 부분이 앞으로는 어떻게 좀 이제 뭐 한 번 이제 끝난 거죠. 한 번 네. 끝난 거고 사실은 이 사안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저쪽에서는 계속 정경심하고 자꾸 동일시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안은 좀 다르거든요. 그 조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류들을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네. 허위였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허위라기보다는 그 부풀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대부분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코노미 클래스를 갑자기 퍼스트 클래스로 그냥 업그레이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교생을 했는데 없이. 근무한 걸로 썼다든지, 근무한 걸로 썼다라든지 뭐 삼성 플라자 무슨 건물에서 한 걸 삼성 미술관으로 썼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임용 과정 속에서는 임용 서류는 그거가 하나거든요. 자격 그거 뭐냐면 학위예요. 네. 그러니까 석사가 있느냐. 대개 이제 석사 학위 그거 있고 나머지 뭐 이력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보지도 않거든요. 네, 행정부로 행정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오히려 저는 거기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딱 보면은 어떤 패턴이 보이잖아요. 네. 업그레이드. 네, 네. 여기에는 이제 인류가 되고 싶은 어떤 허영심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내면에. 보면 약간의 속물근성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일단은 뭐 그 밖에도 몇 가지가 더 나오겠지만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처가 쪽 의혹은 일단락이 된 것 같고 누구 말을 빌자면 이제 개최량이 끝났다. 네. 개최량이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개최량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인 정책 경쟁으로 들어가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큰 틀에서 어떤 이슈적으로 힘을 갖고 굴러가는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아마 또 할 겁니다. 뭐 이것도 들고 나오고 저것도 들고 나오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자기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하. 이게 뭐냐면 월드컵 본선 뭐 자력 진출이 좀 약간 무산된 느낌이거든요. 이 후보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골든 크로스보다는 다운 크로스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 올라가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좀 빠지는데 네네. 그렇다고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질 않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약간 어디로 갔냐면은 안철수 쪽으로 좀 옮겨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탄력성이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탄력성이 있어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탄력성이 있는데 이쪽은 이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노릴 수 있는 것은 묶어놓는 거죠 상대를. 네. 그러려면 이제 네거티브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네거티브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먹히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김건희 씨 의혹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함으로써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금 뭐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크겠지만은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 본인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사실 본인의 문제. 이게 가족의 문제는 그게 큰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일시적이고 그 지나가면 끝인데 이제 본인의 문제고. 본인의 문제라면 어떤 걸 지칭하시나요? 그러니까 본선에 들어갔을 때는 경선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본선에 들어와서도 그 태도 자체가 또는 철학이라든지 태도, 인식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한 모습을 안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 김종인 체제가 들어섰긴 했지만 아직 김종인 체제의 색깔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죠 주식시장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확 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집토끼가 아니라 이제 산토끼지 않습니까? 네. 결전은 결국은 중도층을 누가 끌어들이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까지 윤석열 후보의 행태를 보게 되면 거의 중도를 내다버린 듯한 행보를 보였거든요. 네. 뭐 사과도 굉장히 미적미적 거린다라든지 이런 태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가족 리스크라는 건 어차피 네거티브라는 게 그렇게 크게 작용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결국 아젠다 세팅이고 여기에 이제 승부가 걸려 있고 아직 윤석열 캠프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이제 김종인 효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김종인 효과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캠프를 안정화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의제를 제시하면서 의제 설정, 예. 아젠다 세팅을 가지고 아젠다 파이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해결이 된다면은 저는 지지율 확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만났거든요. 우리 이제 예. 라디오 방송 끝나고 네네. 딱 나왔는데 보통 가시잖아요 게스트들이. 근데 네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하실 이제 말씀 있으셨나 클로징 멘트 같은 것들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더니 갑자기 이제 맥주 한잔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동네에 이제 들어가서 맥주집에 들어갔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제 하는 말씀이 한 5% 정도 더 빠질 거야. 그러니까 다 계산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후보의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 후보하고 이제 캠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지율이 지금보다 조금 더 빠질 것이다라고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 내다보는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현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 빠졌는데 약간 지금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비슷하면서 약간 윤석열 약세. 아하,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같은 경우 지금 최악의 상태잖아요. 최악의 상태인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아마 뭐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딱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현재 지지율이 거의 윤석열 후보의 바닥이다. 거의 바닥이다. 네. 물론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거의 바닥에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 정신 차리고 이것저것 다시 정비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예, 올라가야 되죠. 근데 지금 하여튼 그 국민의힘을 딱 보게 되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대표부터 뭐 저 홍준표 후보부터 뭐 하여튼 등 캠프부터 전체적으로 그런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데 이게 좀 정리가 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럼 당도 엉망진창이고 지금 후보도 갈 길을 잘 못 잡고 있는 뭐 전체적인 아노미 상태라고 봐야 되겠군요. 전체적인 아노미 상태고 황당한 건 뭐냐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해 당 사람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에 있는 사람들은 정작 자기 당을 걱정을 안 해. 오히려 그 지지층들이 막 욕하고 막 난리 났거든요. 그래도 오늘 보면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김종인 총괄위원장도 그렇고 당이 비상 상황이다. 뭐 비상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비상 상황이죠. 아니 어떤 당 대표가 당의 대표인데 당의 가장 큰 이벤트가 뭡니까? 선거고 선거 중에서 가장 큰 선거가 뭐예요? 네. 대통령 선거인데 거기에 내 역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대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선 과정에서도 저쪽은 이제 이낙연 후보가 지금 붙었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간에. 예. 근데 이쪽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는 애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후보 공격을 하고 있고. 여권은 지금 보면 뭐 이해찬 전 대표,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낙연 전 대표 또 열린민주당까지 이제 합당을 했으니까. 예, 전부. 이쪽은 뭐 그냥 4분 오열되면서 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이해가 되잖아요. 네. 어떻게 경선 룰만 네. 어떻게 잘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후보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불복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불복의 이유가 없어. 뭐 윤석열 후보가 좀 진심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경선 룰 자체도 경선에서 토론이니까 16번인가 몇 번을 했잖아요. 네, 16번 했죠. 예. 16번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경선에서 그렇게 많은 토론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 룰은 누가 짠 거냐면 이제 이준석이 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룰을 갖다가 사실은 홍준표하고 또 누굽니까? 그 유승민에 유리하게 짰거든요. 그다음에 그 과정 경선 과정 속에서도 끝없이 네거티브한 게 누구예요? 둘이거든요. 사실은 유승민하고 특히 홍준표가 엄청난 네거티브를 했잖아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승부가 났다고 한다면은 승복을 해야죠. 여전히 아니면 승복을 못 하겠으면 그냥 유승민처럼 입을 닫고 있든지. 근데 앉아가지고 뭐
자기로 후보가 교체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지 몰라도 네. 그 진짜 그 몽상이거든요. 네.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안티페미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골목대장 노릇하면서. 그 저기는 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 최근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이 됐잖아요. 이 부분을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던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뭐 그렇게 좋은 소재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저쪽에서 찔러놓은 카드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촛불 정권이고 촛불 정권에서 탄핵된 대통령을 사면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본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뇌물이나 횡령이라든지 이런 네, 5대 범죄. 중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공약까지 했는데 그 공약을 깬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정권이 바뀌고 그 누가 되든 간에 그 다음 정권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러운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전격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이제 약간의 선거에 개입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한테는 이제 뭐냐면은 자신이 수사를 해서 집어넣은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갖다 이 정권이 풀어줬단 말이죠. 그럼 보수층에서 뭐랄까 민심에 이제 동요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수층 중에서 특히 이제 태극기 부대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노린 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렇다고 그게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왜냐하면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극보수 중에서 윤석열 후보를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중도층한테는 괜찮거든요. 저 당이 오히려. 저 당이 그래도 탄핵의 강은 건넜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